자, 갑니다. 숙제는 1016번까지입니다. 131쪽. 너무 많아요. 뭐? 이시쌤도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거 없어요. 그때 단톡에서 보셨죠? 많이 내주시는 거. 맞아요. 100 잠깐만 939 1016에서 939를 빼면 얼마야? 120쪽부터 131쪽까지인데? 그냥 기본으로 하고 원리학계 갑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원리금 원금에다 이자 준다. 이자 주는 방법이 두 개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다. 이건 하지 않을 텐데 이건 등차 수열이에요. 복리는 원리금에 이자를 줘요.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 복리법이 뭐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원금을 A를 넣어요. 그 다음에 연 이유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A1에 100분의 R을 줘요. 이거 퍼센트라고 할게. 그럼 100분의 R을 주니까 이걸 합쳐서 쓰면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쓰죠. 이렇게. 이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거지. 이게 원리금이야. 다시 1년이 지나면 요 돈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우리나라 또 지금 따지면 저거죠. 적금 같은 거. 원리금에 이자를 줍니다. 그럼 다시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이거에 100분의 R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묶어보면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1제곱이죠. 얘는 제곱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열애가 올라가요. 그래서 등비수열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980번을 풀어볼게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연이후 5%. (1년마다) 복리로, 이 뜻이야. 이자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 10년 말에 원리합계입니다. 네. 참고로 이 원리합계 문제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가 1년 초고요. 2년 초, 3년 초, 여기가 10년 초입니다. 10년 말에 돈을 찾죠? 10년 말을 써요, 이렇게. 뭐 중간에 안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2년 초라는 표현과 1년 말이라는 표현은 의미상 같은 겁니다. 2년 초는 약간 이런 느낌. 2023년 1월 1일 00000000000001초 이런 느낌. 얘는 2022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초 이 느낌.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2년 초라고 쓰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1년 말로 쓰일 수도 있고 얘도 3년 초로 쓰지만 2년 말로 쓰일 수도 있고요. 얘는 10년 초로 썼지만 9년 말로 쓰일 때도 있고 얘가 10년 말이라고 썼지만 11년 초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부터 돈을 넣어요. 매년 초에 돈을 넣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을 넣어요. 1년이 지나잖아요. 이거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이자를 받는 거야. 5%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0.05입니다. 얘가 다시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건 1제곱. 요 돈이 이거 100만 원 넣어놓은 거야. 1년 초에 넣어놓은 돈이야.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따라 해가지고 10년 초까지 가고 10년 말이 되면 이자를 몇 번 받은 거야? 10번을 받은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1번, 2번, 3번 해서 10번을 받은 거야. 저 100만 원은 10년 말에 내 통장에 이만큼으로 불어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가만히 다시 요 돈은 요 1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이에요. 됐죠? 근데 2년 초에 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럼 얘도 이자를 1번 받고 2번 받고 해서 10년 말이 되면 이자를 몇 번 받아?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아? 9번 받죠? 2년 초에 넣은 돈은 이자를 9번 받습니다. 3년 초에 다시 100만 원 넣은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아요? 8번 받아요. 계속 집어넣죠. 그래서 10년 초까지 돈을 넣는 거야. 10년 초에 넣은 돈도 10년 말이 되면 이자를 1번 받습니다.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야. 몇 번을? 10번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오른쪽 10년 말에 이제 되면은 내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쌓여 있는 거죠.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 합계예요. 원리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1년 초에 넣어둔 100만 원이 이만큼 드러나고 2년 초에 넣어둔 100만 원도 이렇게 불어나고 3년 초에 넣어둔 100만 원도 이렇게 불어나고 10년 초에 넣은 100만 원도 이자를 한 번 받아서 이렇게 된다고.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죠. 첫 항이 얼마고? 밑에 걸로 따진다면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될 거고요.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누가 봐도 1.05죠? 이렇게 합니다. 첫 항이 100만 원 곱하기 1.05의 1제곱이고 공비가 1.05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면 1.05의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이 100만 원 1.05의 1제곱에 1.05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저 위에 이 계산을 하면 된다. 이 계산을 하기 편하게
1.05의 10제곱을 뭘로 계산하라고 했어? 1.6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 산수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5분의 100만 원 곱하기 1.05에 얼마냐? 0.6이 되겠죠. 요걸 계산한 게 답이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저 문제를 한 가지만 얘만 더 들어볼게.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연이율 5% 똑같고요. 매년 말 100만 원씩 적립. 으로 바꿔볼게. 그리고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합니다.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만 하면 돼. 그림은 똑같아요. 돈은 10년 말에 찾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요 1년 초라는 의미가 1년 말로 해석돼야 되고 3년 초가 2년 말로 해석돼야 되고 10년 초는 9년 말로 해석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1년 초는 빈칸으로 두겠다는 거야. 돈 안 냈습니다. 1년 말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럼 얘가 이자를 받아. 몇 번 받아? 얘 몇 번 받아? 9번 받아요. 얘는 다릅니다. 그 다음 3년 초에 100만 원 넣어요. 이자 몇 번 받아? 8번 받죠. 그렇게 계속 돈을 넣어. 그럼 9년 말, 그러니까 10년 초에도 100만 원을 넣겠죠. 걔 이자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말에 100만 원을 딱 넣고 끝나는 거야. 그럼 이 10년 말에 넣은 돈은 이자를 못 받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 넣는 거고 10번을 넣는 거고 이것도 몇 번을 넣는 건데 10번을 넣는 건데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지만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은 이걸 백날 풀어봤자 못 풀어요. 계속 틀려.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또 잘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자꾸 뭐 어렵다고 하면 다 빼줘. 이거 어렵대 빼주고, 이거 어렵대 빼주고. 다 줄여주잖아. 세상에나. 그런 나라가 어딨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점이 뭐냐 그러면 첫 항이 100, 공비가 1.05의 1제곱이에요. 그치? 그게 달라지는 거야. 이거 다 더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돈을 넣어서 연말에 찾는 거고요. 이거를 연초에 돈을 넣어서 연말에 돈을 찾는 거라고요. 이 크게 두 종류야. 알았지?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대표적인 또 다른 게 982번이니까 982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옛날엔 여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982번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월 이율 1%래요. 매월 초에 얼마씩 일정 금액 A1을 적립합니다. 1년 후에, 1년 후는 12개월 후죠. 얼마를 만들려고 한다고?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대요. 100만 원. 이때
A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1월 초. 이건 지금 연초가 아니니까 2월 초, 3월 초, 땅땅땅 가서 12월 초가 있고요. 12월 말이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때까지예요. 요때까지 쌓인 돈이 있겠죠? 이걸 다 더하면 얼마? 100만 원 이 뜻인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1을 넣어요. 이자를 받아. 몇 번 받아? 11번이요? 12번이요? 12번 받죠. 그쵸? 중간과정 다 생략. 12월 초에 받은 집어넣은 A1이란 돈도 이자를 한 번 받죠. 제가 중간과정 다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이만큼을 다 더하면 이게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이해하면 이걸 쓸 필요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난 너네한테 설명하려고 몇 번 쓴 거고, 그걸 알고 있다면 이건 뭐 쓰는 건 일이 알기죠. 요게 얼마라고 다 더하면 이게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지? 요거 합이 100만 원이다. 풀면 되지. 그래서 공비는 1.01이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가 1.01,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이게 100만 원. 이렇게 되는 A를 구하시는 게 문제죠. 그러면 1.01에 12제곱은 1.13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1.1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거 끝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요거 끝,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뭐냐면 봐봐. 요 문제는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거니까 계산 니네 해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카드 쓰잖아요. 할부금 상환이 있고 이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거든. 가끔 이게 나오기도 하니까 요 두 가지 얘기만 해볼게. 뭐냐면 니네 부모님이 할부로 뭘 사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TV를 샀어. 한 1,000만 원 주고 TV를 샀다 쳐. 근데 그거를 12개월 할부로 끄는 거야. 잘 들어. 1,000만 원짜리 TV를 샀는데 요즘 TV 1,000만 원 하더만. 좋은 거. 8K. 비싸던데. 1,000만 원짜리 TV를 샀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뭘 할 거? 할부로 끄는 거야. 12개월 할부. 그럼 얼마씩 납부해야 되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이 이해돼? 얼마씩 내야 될 것 같아? 12분의 1,000만 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럼 손해예요. 판 사람이 손해다.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잘 봐. 어떻게 하냐면 내가 TV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야. 매월 초에 그냥 아예 1,000만 원을 다 주고 샀어.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부는 어떻게 주는 거야? 월마다 한 번씩 돈 내는 거지. 그거 말고 1,000만 원을 그냥 뭉쳐 주고 샀어. 그럼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놔요. 그럼 이 돈이 이자를 받죠. 니네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이 정도 알아야지. 저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은 돈이 불을죠? 얼마로 뿌냐면 이율은 1%로 할게요. 1.01의 몇 제곱으로? 12제곱으로 이만큼 불어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난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A1씩 줄게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A1을 주면 이 사람 받자마자 은행에 저금해. 그럼 이렇게 돼. 또 2월 초에 A1을 줘요. 저금하면 이렇게 나와. 3월 초에도 계속 12월 초에 마지막 A1을 딱 주면 그 사람 통장에는 요만큼의 돈이 쌓였겠지. 이 합과 이 합이 같아지는 A1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손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 값이 더 크다. 이 사기꾼이죠. 이 값이 더 크다. 그럼 이거 받은 거다. 아니, 이 값이 더 크면, 이 값이 더 크면 손해고, 요 값이 더 밑에 게 더 크면 사기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원래 내가 살려고 했던 돈보다 돈 더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값이 같아지는 걸 계산하는 게 할부금 상환에 대한 얘기고, 뒤집어서 얘가 얼마씩 정해지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연금의 현가라는 문제. 근데 요 정도는 일단 이해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위에 거의 금액과 밑에 게 같아지는 A를 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끝납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뭐라고? 그 다음에요. 거기 유형 27번. 이건 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 유형 28번은 역시 이 중에 이제 나중에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 수업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도형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미적분 선택자 입장이야. 대다수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을까? 확통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도형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이게 공통으로 나오는 게 수원도형,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게 대략적으로 나중에 니네가 보는 수능에 요게 객관식 4점짜리인데 그 중에 한 요 사이 어딘가에 나와요. 요 사이 어딘가에 요 수원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요 사이 어딘가 나와요. 4점짜리 한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잘 못 풀죠. 이 나중에 연습해야 돼. 아까 풀었던 그 수원 도형 문제를 보통 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5분 안에 못 풀면 못 풀어요. 5분 안에 못 풀면 손해야. 10분 걸려서 풀었어. 시간 낭비한 거야. 다른 문제를 못 풀거든. 시간 부족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그게 수원 도형에 있고 나머지 미적분에 가면 미적분 선택자는 2개가 더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유형 28번에 있는 그 도형. 이게 나중에 배우실 텐데 등비급수라는 파트에 가면은 요 도형 문제가 하나 나오고 3점짜리가 나와요 보통. 그 다음에 미적분 도형에 가면 이제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공부를 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 도형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4점짜리 나와요. 보통 요렇게 세 문제가 나오지.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그 중에 이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예요. 요거 4점짜리고. 아마 얘가 4점짜리가 맞을 거예요. 얘가 어렵게 나왔긴 좀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가 거기 있는 985번, 986번이 요거요. 지금. 2점짜리는 지나가는 개도 풀어요. 또 풀어봐, 그러면 풀어요. 이 점짜리 하나 틀리기가 쉽지 않죠. 선생님 수능에서 이 수학에서 2점짜리 하나 들었다고
2점짜리 틀리는 것도 어렵거든? 근데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리는 것도 어려워요. 다 맞고 2점짜리 하나는 실수로 틀릴 수 있다고 쳐. 귀엽게. 몇 명씩 나와. 근데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하나 틀린 사람도 있어요. 한 명씩 나옵니다. 수능 보면.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야. 2점짜리 그래? 쿨하게 또 다 맞추고 실수 하나 했어. 인정.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실수고 3점은 모르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 킬러 문제를 맞춘 데 없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이렇게 3점짜리 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3점짜리는 실수를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간혹 이거 제법 나와요. 제법 나오는데 이건 진짜 드물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야, 그렇게 실수를 2개 하고 쉽지 않지. 근데 어쨌든, 네, 한 명씩 나오더라고. 여러 명도 안 나와. 이건 여러 명 나오거든. 다 맞춰요. 2, 3점 대학이 달리고. 그러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진짜. 완전 슬프죠. 986번. 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등비 수열 문제라는 걸 일단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첫 항과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끝입니다. 문제가 요걸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현재 등비 수열 파트는 나중에는 이제 가면은 두 번째 항도 안 구해요. 이건 등비 급수라는 파트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첫 항과 공비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쓴 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동시에 구한 다음에 공비를 찾겠다는 거고, 첫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항 찾으면 공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겠다는 입장이라면 등비 급수 문제에서는 첫 항 찾고 뭘 찾냐면 닮음 도형을 찾아요. 요걸 찾으면 이제 공비가 그냥 나오거든.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게 등비 급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만약에 986번을 풀 때도 닮음 도형이 있거든. 거기 그림 보면. 그런 모양이 반복돼서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닮음이거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선택은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986번 한번 봐요. 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반지름이 얼마래 얘가? 2 루트 3인 원이 있대요. 정삼각형이 겹쳐진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슈퍼그랑조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슈퍼그랑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그 원에 이 안쪽에다가 다시 뭘 그려? 두 번째 원을 내접하기 그리지 이렇게. 그 이 원에다가 다시 정삼각형 그려서 얘를 S2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 넓이들을 다 더하는 거지. 몇 개를? 10개를 구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느낌을 알아야 되는 거야. 등비 수열 문제구나. 첫 번째 항과 S2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죠. 갑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해볼 거다. 위에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에 있는 방법으로 해볼게. S1을 구합니다. 그러려면 요 넓이를 알아야 돼. 뭐야? 야, 뭐야? 뭐 지워지는 거야? 아, 뭐야? 나 보여. 파란색. 그러니까. 이거, 야, 요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요 안에 있는 거 뭐지? 정육각형이죠.
이렇게 나뉘면 요거 하나짜리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12개야? 12개 있대요. 그럼 하나 구한다면 몇 배 하면 돼? 12배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요거 하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넓이를 구하려면은 길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원의 중심일 거야 아마도. 그럼 요렇게 하면 이게 수직 2등분 딱 할 거지. 이게 반지름이거든요. 2루트 3의 반절이니까 얼마 위에 게? 루트 3. 요게 정삼각형의 높이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의 넓이가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루트 3이 하나의 넓이입니다. 맞죠? 그게 몇 개 있다고요? 12개. 그래서 S1이 얼마란 걸 구한 거야? 12 루트 3인 걸 구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 S2를 구합니다. S2를 구하려면 일단 방금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이렇게 나눴다고 치면 역시 요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구한 다음에 역시 몇 배를 할 거야? 12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건 여기 길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얼마야, 요 길이가? 루트 3입니다. 루트 3의 반절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나오는 거야, 많은 거야. 2분의 루트 3. 됐어요? 그럼 요 한 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여긴 얼마? 그럼 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3이고. 그게 몇 개 있어요? 12개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3이 되겠네. 그러니까 S2를 구한 거죠. 3 루트 3. 이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공비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서 10개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1-4분의 1분의 첫 항이 12 루트 3이고요. 1-4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을 때리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하고 공비를 구하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봐봐. S1이 들어있는 이 원과 S2가 들어있는 이 원은 서로 뭐니? 닮음이죠. 그럼 이 넓이가 이 두 도형의 뭘 구하면 닮은 비를 구하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고? 2 루트 3.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 거야? 루트 3. 몇 대 몇 닮음이야? 2대 1 닮음이죠. 그럼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 비는 얼마예요? 4대 1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4분의 1씩 줄어들 거다. 두 번째 항은 안 구해도 되는 거지. 맞지?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 선택자는 등비급수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닮은 비 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넓이를 가는 문제이면 넓이비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넓이비가 4대 1이니까 4분의 1씩 줄어들 거거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야. 미적분 선택자는 필수입니다. 4점, 나라에서 내겠다고 약속한 거야. 한 번 빼고 다 나왔어. 원래는 이제 이 문제는 문과 애들만 풀었던 건데, 문과 애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또 이제 이과 애들로 던져준 거지. 이과 애들은 풀어야 됩니다. 도형 3문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니네 미적분 선택자는 특히 도형을 잘해야 돼, 3문제를. 왜냐? 도형이 나오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한 10분 잡아먹어. 3문제면 30분이야.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3년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도형 연습 많이 해야 돼. 많이. 그 수능 보고 나서, 재수할 건가? 그런가요?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지? 아니지? 그래. 그 전에 끝내야지.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면 굉장히 빡빡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세린이 열심히 하는 거 나가는 나 집 가야겠다. 어떻게 어떻게든 살아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응? 아니 이게 약간 기회인데 이거를 좀 재밌게 하고 자, 우리 거기 130페이지에 (1004번을) 보십시오. 1004. 천사.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은 등비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A의 2n-1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참고로 이건 뭐예요? 몇 개의 합이야? 이거 n개의 합이죠? 이거 n개 맞아?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n개의 합입니다. 그걸 만약에 내가 그냥 SN으로 본다면 그냥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걸 n번째 항으로 보면 SN 맞죠? 어떤 수열에 이걸 첫 번째 항, 이걸 두 번째 항, 이걸 세 번째 항, 그럼 이게 n번째 항이 될 테니 이렇게 다 더한 거를 내가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SN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SN이 되는데 그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앞에가 1이 있잖아요. 그쵸?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B1, B2, B3, B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네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면 문제는 뭐라고 했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니까 AN도 원래 등비수열이잖아. 얘는 원래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이건 원래 등비수열이야. 근데 지금 문제를 풀어봤더니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이 다섯 번째 항 얘네들도 등비수열이 된 거죠. 당연한 거지. 공비가 얼마짜리? 3짜리 등비수열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는 공비가 얼마였던 얘기예요? 루트 3이었던 얘기죠? 원래는 루트 3이었던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식에 그럼 뭘 집어넣으면 1을 넣으면 이 식에 1을 넣는다는 얘기는 S1이라는 얘기지. S1 1 넣어봐. 얼마야? 2. S1은 그건 뭐예요? A1을 말하는 거지. 현재 이놈의 수열에서의 첫 번째야. A1이 2다.
A사를 구할 수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로 1005번을 하고 끝냅시다. 1005번. m이 2의 5제곱이고,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mn을 곱한 거에 양의 약수의 합이래요. mn을 곱한 수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죠. 이 수의 약수의 총합을 말하는 거야. 알고 있지?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곱한 수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42. 42? 6 곱하기 7? 그건 어떻게 알았지? 중1 때 배웠어요? 네. 대답이야 이거는 어지럽. 제 썸네일 이건 강렬했어. 설마? 이래서 어지러운 문제라고 없어. 아니야 문제가 없었어. 근데 혹시 수쌤이 이번 영상 보낸 거 보셨어요? 나? 네. 아니? 썸네일 보셨어요? 딱 이랬어요. 아, 그래? 판의 절반이 프로로 프로로 글씨가 완전 여기 몇 개? 줄 포기하셨어. 여기 몇 개? 그래서 약수의 총 개수가 6 곱하기 7이라고 한 거지, 그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다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의 0, 한 번만 하자, 3의 0, 2의 0, 3의 1, 가면 2의 0, 3의 6. 그럼 얘는 얼마? 2의 0에 3의 0, 3의 1, 3의 6. 그 밑에가 다 어떻게 돼? 2의 1에 똑같고 2의 5에 똑같죠?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합이 뭐예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2의 0, 2의 1, 어디까지? 2의 5까지 이거 더하고 3의 0, 3의 1, 3의 얼마까지? 6까지 더하는 거지. 이것도 무슨 수의 합이고? 등비수의 합이고 얘도 무슨 수의 합? 등비수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약수의 총합. 그러니까 2의 5제곱의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3의 6제곱의 약수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약수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시면 된다. 근데 걔네가 계산될 때 등비수의 합이었다는 거야. 등비수의 합, 그 모양으로 계산을 처리하시면은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안녕히 계세요. 네, 131쪽까지 문제는 잘 풀어오시고. 진짜요? 네.